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활동에 있는 꽃신이라는 이야기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꽃신. 어떤 내용일까요? 배경이 일단 오늘날 같아요? 옛날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의 이야기 같아요. 배경은 지금 사람들이 여름 같나요? 겨울 같나요? 뭔가 눈도 내리고 약간 사람들이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 걸로 봐서 약간 겨울 같은데, 국어활동 책이 있으면 책으로 하시고 선생님 학습지로 준 친구도 있어요. 국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학습지 30쪽 펼쳐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은 윤아혜, 그림 이선주님의 작품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 꼬마 아가씨는 가마를 타고 외가에 가는 길이었지. 아직 멀었나? 가마 밖을 빼꼼히 내다보는데 거지소년이 보였어. 거지소년은 맨발로 눈밭 위에 선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잠시 가마를 세워주세요. 꼬마 아가씨는 가마에서 내렸어. 절뚝. 아가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거지소년에게 걸어가 꽃신을 벗어주었어. 이걸 저에게 주시면 아가씨는요? 나는 가마를 타고 가면 돼요. 꼬마 아가씨는 생긋 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어. 거지소년은 꽃신을 받아들고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 그림을 보니까 이 꼬마 아가씨는 잘 사는 집 부자 아가씨 같고, 거지소년은 맨발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걸로 봐서 엄청나게 가난한가 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소년이 맨발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이때 이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맨발로 너무 발시렵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가씨가 자기한테 신을 주려고 눈밭에 멈춰 서지를 않나. 자기한테 다가와서 세상에 자기 신발을 한겨울에 벗어줬어요. 이 거지소년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조금 감동도 받고 신기했을 것 같아요. 거지소년은 꽃신을 받아들고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대요. 한참이나 이 꼬마 아가씨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봄날이었어. 삐거덕. 거지소년이 갓받침의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지. 갓받치 할아버지, 저 신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갓받치는 거지소년을 힐끗 쳐다보았어. 신발을 만들어 무얼 하려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갓받치는 대견한 듯 웃었지.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거지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디디미입니다. 갓받치 하기에 좋은 이름이구나.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까요? 갓받치는 옛날에 가죽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 이 소년이 어느 날 신발 만드는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저 신발 만드는 방법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발을 만드는 걸 배워서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말에 갓받치 할아버지, 이 신발 만드는 분은 이 소년을 제자로 받아주실 건가 봐요. 그런데 좀 재밌지 않아요? 이 소년이 왜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왠지 이 앞에서 이 소년이 어릴 때 자기한테 꽃신 벗어준 이 아가씨한테 선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의 내용을 다시 보면 이 꼬마 아가씨가
다리를 약간 절면서,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꽃신을 줬는데, 이 소년이 지금 자기에게 신발을 준 이 아가씨한테 당연히 고마워하고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꼬마 아가씨에게 언젠가 편안한 신발을 선물하려는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갓바치 할아버지한테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볼게요. 디디미는 갓바치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어. 구름무늬 운해, 당초무늬 당해, 꽃무늬를 수놓아 수해를 만들고 기름 먹이고 징을 박아 비 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어. 또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신이랑 남자들이 신는 태사해도 만들었지. 한두 해가 지나 10년이 흘렀어. 디디미는 어느덧 주위에서 인정받는 갓바치가 되었지.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발을 사랑하게 되었어. 사람들의 발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어. 삐꺼덕. 갓바치, 걔 있는가? 갓을 쓴 노인이 밭을 질질 끌며 들어왔어. 발병이 나셨군요. 여기 앉아서 좀 쉬시죠. 발이 편한 발막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디디미는 웃으며 말했어. 허허, 참 용한 갓바치로군. 며칠 뒤 이 노인은 디디미를 찾아와 새 신발을 받아 신고 가볍게 걸어 나왔어. 내용을 보니까 이 갓바치 소년, 원래 가난했던 이 꼬마 소년이 갓바치 할아버지한테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훌륭한 갓바치, 훌륭한 신발 장인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흘렀대요? 10년이 흘렀대요. 자, 꼬마 소년이 10년이 흘렀으면 더 큰 혹은 어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옛날에 그 꼬마 아가씨도 여인이 됐을 만한 시간이네요. 갓바치가 신발을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에게 아주 꼭 필요한 신발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운해, 당해, 수해, 비 올 때 신는 징신, 발막신, 태사해. 아이고, 신발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 신발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갓바치가 여러 가지 예쁘고 멋지고 편한 신발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선생님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발에 붙인 이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당초무늬, 수해, 태사해 이런 이름들이 뜻은 사실 잘 몰랐었지만 발음이 되게 예쁘고 이 용도마다 쓰임마다 이름이 달랐던 게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쪽 한번 읽어볼게요. 삐거덕 이번에도 누가 왔을까요? 갓바치 걔 있는가? 비단 옷을 입은 상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 그 모습을 본 디디미는 이렇게 말했지. 성격이 급해서 신발이 빨리 닳는군요. 배악비를 두툼하게 붙여 튼튼한 새 태사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군. 며칠 뒤 디드미를 찾은 상인은 새 신발을 신고 신이 나서 달려나갔어. 이 상인의 겉모습만 봐도 디디미는 어떤 신발이 필요한지 바로 알아채나 봐요. 정말 훌륭한 신발 장인이죠.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꼭 맞는 신발을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장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신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공장에서 신발을 한꺼번에 수십 수백 켤레를 만들죠. 물론 공장이 생겨서 수많은 신발들을 한꺼번에 만드니까 가격은 훨씬 저렴해졌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신발을 따로따로 만들게 되지는 않았네요. 옛날에 이렇게 신발 만드는 장인을 갓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주인공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 이 소년의 이름은 디디미인데 직업이 갓바치인 겁니다. 신발 만드는 게 직업인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을 볼게요.
끼. 디디미는 어느 대감댁 부름을 받고 대문을 들어섰어. 마님, 갓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의 말에 부인이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어. 무슨 일인지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시군요. 갓바치의 말에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걸음마다 한숨이 담겨 있으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인은 조용히 딸을 불렀어. 꽃님아, 이리 나와보렴. 절뚝절뚝. 곱고 단아한 아가씨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걸어 나왔어. 디디미는 아가씨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벼워졌다가 자신을 생각하면 다시 무거워지는 걸음이십니다. 디디미의 말에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어. 한 달 뒤에 혼례식이 있어요. 그날만이라도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디미는 빙그레 웃었어. 제가 아가씨를 위해 편안하고 예쁜 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났네요. 내용을 보니까 이 꼬마 아가씨가 어느새 10년이 흘러서 여인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디디미는 원래는 조그마한 거지소년이었다가 훌륭한 신발장이 갓바치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자기에게 신발을 벗겨주었던 고마운 아가씨가 커서 지금 결혼하기 직전에 다시 만났네요. 이 아가씨가 어렸을 때도 오른쪽 다리를 절었는데 커서 지금 혼례를 앞두니까 결혼식 날, 혼례식 날에는 다리를 절지 않고 걷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디디미가 웃으면서 이 아가씨에게 편안하고 예쁜 신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디미는 자기가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닐 때 아가씨가 자기한테 신발을 벗어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신발 만드는 장인이 되어서 자기한테 소중한 이 사람에게 신발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니 기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고마운 일을 해줬던 사람에게 이번에는 내가 갚아줄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쪽을 읽을게요. 디디미는 흠이 없고 흠이 없는 매끄러운 가죽천과 단단한 통가죽을 구했어. 빛깔이 곱고 부드러운 비단도 구했지. 비단에는 아름다운 꽃을 수놓았어. 광목과 모시에 쌀풀을 먹여 가을볕에 말리고 새벽 이슬에 적셔 하루 이틀 사흘날 팽팽하고 빳빳한 배약비를 만들었지. 가죽 위에 비단을 붙이고 울타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었어. 콧날이 오뚝석에 좌우를 맞춘 뒤 방망이로 두드려 신 모양을 잡았지. 그러고는 오른쪽 신발 안에 티나지 않게 굽을 만들어 넣었어. 꽃씨는 아가씨처럼 곱고 아름다웠어. 우와, 선생님이 이 신발에 대해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 울타리가 신발의 가장자리 둘레를 말한다는 거. 콧날이 진짜 사람 코가 아니라 이 신발 앞쪽에 있는 이 오똑 솟은 부분을 말한다는 거. 신발에 관련된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지금 신발 만드는 용어보다 이 디디미가 아가씨를 위해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신발을 만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디디미가 자기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을 했던 이 아가씨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가씨의 소원대로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오른쪽 다리를 절지 않도록 지금 발 길이에 맞춰서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른쪽 신발 안에 굽을 만들어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가씨가 오른쪽 다리를 저르는 이유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 길이가 살짝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원래 다리 길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오른쪽 다리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안에 이렇게 굽을 넣어서 다리 길이를 맞춰서 겉보기에는 절뚝거리지 않고 곱고 단정하게 걸을 수 있는 특수 신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발 모양이 약간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넓어요. 발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발 길이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원래 왼발, 오른발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다리 길이도 조금씩 다른데 이 아가씨의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 길이가 살짝 짧아서 이 발 길이를 맞출 수 있는 굽 넣은 신발을 맞춰주었나요? 우와, 이런 디디미가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마다 신발이 불편해서 오래 걸으면 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도 사실 이 발볼이 넓어서 구두를 오래 신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디미 같은 신발 장인이 선생님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디미는 정말 신발 장인이네요. 고마운 소중한 아가씨를 위해서 이 아가씨의 다리 길이와 발 모양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모양이에요. 꽃신 봐봐. 너무 예쁘다. 그쵸? 아가씨 결혼할 때 신는 신발이라고 튼튼하고 아주 너무너무 고와요. 꽃무늬까지 또 비싼 비단을 사용해서 아주 최고급 신발을 만들어 주었네요. 혼례식,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디디미는 꽃신을 가지고 대감댁을 찾아갔어. 아가씨 발 앞에 가지런히 놓인 꽃신은 빛깔이며 모양이며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지. 꽃신은 원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지만 이 신발은 꼭 오른쪽 왼쪽을 맞춰 신으셔야 합니다. 꽃신을 신은 아가씨 얼굴이 환해졌어. 시집 가는 날, 결혼하는 날, 연지곤지 찍은 아가씨 모습은 정말 고왔어. 아가씨의 걸음걸이는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며 칭찬했어. 디디미는 어릴 적 아가씨가 주었던 꽃신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아가씨의 홀례에 작은 선물이나마 드릴 수 있어서 한없이 기뻤지. 디디미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이야기 어땠나요? 선생님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고 행복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이 소년이 아가씨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이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실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분이 높고 잘 사는 집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집과 사실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아가씨를 그런 좋아하는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기한테 고맙고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 은인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드려야지라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소원대로 아가씨에게 정말 꽃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물해드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가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 사람들의 발 모양과 다리 길이, 몸, 걸음걸이, 성격 등등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읽어보았나요? 여기 보면 40쪽에 그림들이 있고 각 장면에서 일어난 내용을 간추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교과서로 보는 친구들은 이 그림을 살짝 뜯어보면 이 그림 뒤에 이렇게 적는 메모지 그림이 있고요. 학습지로 보는 친구들은 이 그림 옆에 공간들이 있어요.
일어난 일을 이 옆에 공간에 간추려도 되고요. 여러분 배움 공책이나 일반 종합장이나 종이 등등 갖고 있죠? 그 종이 거기다가 이 장면에서 중요했던 일을 간추려 봅니다. 장면 각각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줄게요. 1, 2, 3, 4, 5번. 자, 처음 장면은 아가씨와 소년이 처음 만났어요. 추운 겨울날 가마를 타고 가던 아가씨가 거지 소년에게 꽃신을 벗어 주었다는 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소년이 누구한테 갔죠? 갓바치 할아버지한테 가서 신발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3번 장면에서는 어떻게 됐죠? 10년이 흘러서 훌륭한 갓바치가 된 디디미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멋진 갓바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4번 그림에서는 어떻게 됐죠? 드디어 그 아가씨와 소년, 디디미가 다시 만났는데 아가씨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상황. 갓바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를 다시 만나서 신발을 만들어주게 되었죠. 마지막 장면은 어떤가요? 갓바치가 만든 신발이 아가씨한테 꼭 맞았고 갓바치는 앞으로도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1, 2, 3, 4, 5 각각 장면들의 내용을 간추렸는데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정지시키거나 앞으로 건너뛰면서 선생님이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글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장면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직접 내용을 간추려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종이나 배움 공책 또는 다른 공책들을 활용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이 꽃신이라는 글의 내용을 간추려 오는 게 이번 시간의 숙제입니다. 알겠죠? 배움 공책이나 A4 용지 또는 종합장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책들을 마음껏 활용해도 좋으니까요. 이 꽃신이라는 글의 내용을 간추려 오십시오. 알겠죠? 간추려 오기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마저 숙제를 해결하고 다음 시간에 꼭 통합지원 2반에 올 때 가져와 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어요.